네, 안녕하십니까. 깡승클럽 강조 전문가입니다. 자, 어저께 미증시 어떻게 보면 밑꼬리 달고 반등이 잘 나온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오전장에 강세로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 쪽에서는 뭐 여전히 매도세가 나오고, 뭐 기관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미선물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미선물도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모습이었었는데, 장중 1%까지 상승하던 미선물이 끝날 무렵에 약보합으로 바뀌면서 소폭 하락 전환되면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구로다 총재가 추가적인 어떤 구체적인 양적 완화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결국 일본 증시에서도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앞전에 8월 달에 시장에서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하고 여러 가지 부양책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지준율 인하는 안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마찬가지로 중국도 막판에 급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니까 결국 시장에서 이제 미증시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다 같이 한 번에 올라가 주면은 받는 시간이 좀 더 가야 될 텐데, 한쪽은 올라갔다가 한쪽은 빠지고 또 한쪽이 반등이 나올 듯 하니까 한쪽이 또 빠지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눈치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자력이 좀 없죠. 국내 증시가 뭐 밸류적으로 싸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대외 시장에서의 요소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어저께하고의 차이는 뭐였냐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경기 관련된 건설이라든지 기계, 화학, 정유 이런 쪽에서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는 어떻게 보면 낙폭 가대주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제 해외 증시 어떻게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냐, 이 부분인데 조금 있으면은 22 통화정책회의가 또 있는데, 22 통화정책회의 결과에서 뭔가 부양책 비슷하게 코멘트 정도를 해주면은 증시가 또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국내 증시는 다음 주 있을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상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굉장히 늦춰진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시장 분위기를 바꿔준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아까 장 끝나고 나서 공개방송 했었는데, 공개방송 할 때 몇몇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차트상으로 볼 때는 항상 차트상에서는 직접 저점을 깨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직접 저점을 깨고 더 무너지려면은 시장에서 그 펀더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시스템 리스크, 구조적 리스크가 발생이 돼야지만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이 전부 다 우려잖아요. 뭐가 안 좋을 거야? 앞으로 뭐가 안 좋을 거야? 뉴스도 굉장합니다. 시장에서 외국인이 역대 최대 매수, 연속 매도가 이어졌다. 신흥국들 리스크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중국이 무너진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만약 하나 중국이 무너진다면 전 세계는 또 무너집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 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채권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나라의 무역 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하면서 돈을 쌓아놓은 국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정말 문제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을 다 팔아버리겠죠. 그럼 채권을 팔 때 가장 많은 채권을 갖고 있는 데가 미국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미국까지도 굉장히 여파가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만큼 리스크가 크지도 않은데도 시장에서는 항상 과대포장이 나오죠. 과대포장이 나온다? 그만큼 시장에서 공포감이 지금 그걸 달하고 있다는 거고, 공포감이 그게 달했을 때 그때 강하게 마인드 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됩니다. 우리가 승자 됐지 안 됐지는 좀 더 지나가면은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차트는 뭐냐면은 이제 차트상에서의 그림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명백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볼 때 이제 2013년도 차트인데요. 2013년도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2년 좀 더 지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 2011년도에 시장에서 엄청나게 무섭게 떨어졌었죠. 이때는 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고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급락, 반등, 반복이 되었었죠. 그러다 삼각 패턴이라는 자리대 있죠. 삼각 패턴 하단 자리를 깼습니다. 깨면서 앞전에 이 라인 때는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산가치, 밸류 수준이 0.8까지가 떨어졌던 그 수치였던 거고 그리고 이 라인 때는 다시금 PBR이 1.0배 정도 수준까지 다시금 회복이 되었던 거였는데 이 자리대를 깨면서 삼각 패턴의 하단을 이탈했다. 이때 분위기가 뭐였냐? 시장 또 무너진다. 종합주가 지수를 이해할 때 1500도 이번에는 깨진다. 왜? 차트로만 보면은 시장에서 앞전에 이만큼의 하락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폭마디만큼 떨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논리였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떨어졌냐? 아니죠. 자, 최근의 흐름을 볼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굉장히 겁이 났어요. 왜? 시장 자체가 한번 우리가 겪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트라우마로 생기기 때문에 결국 시장 무너질 거다. 이 논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뭐예요? 2013년도가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쉬는 곳도 무너진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그림자 금융은에서 중국의 지방 정권들이 전부 다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시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2013년 여기였던 거예요. 이 라인대에서 결국 삼각 패턴을 깼었는데 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시장은 강하게 돌아갔었죠. 그래서 차트만 갖고 이야기할 때 시장에서 저점을 깼다 또는 직전에 그 추세 라인을 이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뭐 어떤 차트사에서 볼 때는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할 때는 그때 약간 과한 표현이다라고 본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차트사에서 흐름을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전체 박스권이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박스권이고 박스권 하단 자리에 현재 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패턴도 나오는데 직가상각형 패턴이죠. 직가상각형 패턴에서는 보통 상단을 돌파를 해서 위로 더 열릴 수가 있다가 되는 건데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돌파한 듯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기도나 우려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8월달.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나온 것이 앞전에 추세 라인 때 저항을 맞았던 거죠. 결국은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또다시 시장은 밸류적으로 전체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 왔기 때문에 박스권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박스권 마디폭만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이 엄청나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밸류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현재 글로벌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이 앞전처럼 2013년도라든지 2011년도라든지 이때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구간대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 2011년도, 2013년도는 분명하게 시장에서 악재가 확연히 나타났던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 시장은 뭐예요? 8월달과 똑같이 우려감으로 나타난 시장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시장이죠. 자, 시장에서 어차피 다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시장에서 더 간다. 앞으로 증시는 날아간다. 엄청나게 장밋빛이 나옵니다. 그때는 주식을 못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시장은 다 떠들어대요. 주식을 사야지만 되고 신용 미수 다 질러야 돼요. 왜? 자고 일어나면 시장 또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밋빛이 나올 때는 정말 시장이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주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구간은 더 무너질 것 같고 엄청나죠. 이런 구간이 시장은 바닥을 치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딱 봤을 때 이때가 정말 좋았던 거구나. 그리고 그때 좀만 더 참을 걸. 또는 이때 좀만 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어떤 그림을 보냐? 똑같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1선 넘어가는 게 현재 제일 중요하고
21선 넘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쌍바닥 패턴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하단 자리대에서 살짝 내렸다도 결국은 위쪽으로 간다, 이 방향을 보는 거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겁내하는 사람들 뭐요?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증권사 리포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증권사에서 저도 올해 초에 이제 시장에서 상반기는 저점이 한 193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전망했었어요. 근데 시장이 이제 무너지면서 1980포인트, 1880포인트 이런 자리대까지 나타났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1880포인트를 현재 깼어요. 그러면 다시금 더 얼마까지 빠질 거냐? 어저께 1850포인트, 1840포인트 깨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1800포인트도 깨질 수 있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1800포인트 깨지면 1700도 갈 수 있다. 1700 깨면 1500도 갈 수 있다. 이건 필요 없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쌍바닥 패턴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시장에서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최소 어디까지 볼 수 있겠다? 최소 1950에서 2000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투신권이 들어온 물량이 한번 출하가 돼도 그 가격대 이상에서 팔려고 하지 그 전에서 안 팔 거니까요. 그리고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 다 팔았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도는 시장에서 많이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중동 국가 사우디다 이거예요. 사우디 물량 얼마 남았냐? 팔 수 있는 가능 금액 얼마냐? 이제 1조 5천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태까지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남은 1조 5천억이 무섭겠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어디냐? 미국계 자금이 떨어질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면 국내 전체 시장에서 미국계 자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가 되기 때문에 미국계에서 자금을 던진다, 이때는 시장 전체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계 자금은 어떻게 돼요? 전혀 미동이 없죠. 그게 현재의 흐름인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뉴스에서 똑같은 게 나와요. 뭐로 나오냐? 신흥국에 대해서 매도세 지속이 된다. 국내 증시 외국이 최장거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떨어지고 있냐? 아니죠. 앞전 8월달 이때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상태인 거고, 앞전 12월달 중반까지 배당락이 나오고 이제 배당 기준을 잡기 그 전까지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죠. 이거는 글로벌 펀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흥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물량이 세게 떨어졌던 시기는 언제냐? 작년 8월달 전후까지죠. 그때까지가 시장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었지,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서 하락이 매도 물량이 크게 떨어지냐? 아니죠. 오히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축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규모 자체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시장에서 제가 이제 경제지표라든지 차트를 보면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방향을 보게 되면 서서히 결국 외인들은, 글로벌 펀드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볼 때 계속해서 외국인들 물량이 출세가 된다, 계속 나온다, 그걸 뉴스에서 접할 때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나갈 만큼 나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던진 물량이 없습니다. 시장도 똑같죠. 어떤 종목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라 살 만큼 다 사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되죠. 수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갖고 있던 물량을 손절하게 되더라도, 갖고 있는 물량을 손절하게 하면 그것이 끝이 나요. 결국 그건 나중에 받고 어쩐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치고받고 나중에 문제인 거고, 시장에서 팔 만큼 팔면은 그 다음에 팔 물량이 없습니다. 이 다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그동안 국내 증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었던 작업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우려감이 완화가 돼주면 외인들은 분명히 들어옵니다. 외인들이 들어올 때 그러면 그때는 뭘 봐야 돼요?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은 다시 삽니다. 그 과정이 막바지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시장 상반기를 볼 때 상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래봤자 상반기 6개월 중에서 1개월이 된 거고 1개월 중에서 절반 조금 넘어갔다 뿐이에요. 이제 2016년 시장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연초에 크게 물어졌다 해가지고
2016년 한 해가 계속 나쁠 거다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 외인들은 들어온다 쪽으로 보는 거고 그렇게 들어올 때 시장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국가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별로 시장에서 수급 동향 보게 되면은 똑같죠. 8월달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왔고 그리고 아까 신흥국 관련된 펀드에서도 자금 유입이 컸던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국이라든지 루셈부르크 같은 전부 다 뭐예요? 유럽계 자금이죠. 유럽계 자금이 크게 떨어졌고 9월 달에는 어떻게 돼요? 유럽계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돼버립니다.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누가 나오기 시작해요? 중동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우디가 지금 9월 달, 10월 달 엄청 팔았죠. 10월 달 같은 경우가 사우디가 1조 8천억을 팔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11월 달, 12월 달 역시 출회가 되긴 하는데 9월 달과 10월 달만큼 물량이 떨어지느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월 달 건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1월 달 거 추산을 한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사우디가 매도했던 1조 규모 또는 1조보다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앞전에 최대로 팔았었던 1조 8천억 정도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더 이상 수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증시에서 늘 그러잖아요. 동틀 때가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날씨가 지금 요즘 엄청 추워요. 근데 엄청 추운 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날씨가 풀리고 나면은 어느샌가 봄이 옵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인생에서 뭐 굴곡이 있다고 얘기하듯이 주식시장도 항상 등락이 있잖아요. 힘든 시기가 오면은 나중에 좋은 시기가 오는 거고 좋을 때가 너무나 좋을 때는 또 안 좋을 때가 오는 거고 항상 그 반복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외인들이 팔고 있으니까 시장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만간 바뀔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외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국내 증시라든지 전 세계 증시에서 반등의 힘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똑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미증시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저께 미증시를 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P 500 지수 차트를 갖고 말씀드렸었죠. S&P 500 지수가 시장에서 어저께 중요했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1820에서 1840마디. 이 자리대를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 라인대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우선은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죠. 결국 1%대라는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장중에 우리나라가 1.5% 이상의 하락을 선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영향 미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빠졌었는데 미 증시가 이번 주까지 음봉이 나온다면 4주 연속 음봉이 나오게 되는데요. 4주 연속 음봉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도 똑같이 4주 연속 음봉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그런 이력이 있었죠. 언제? 미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2014년도 중반에 시장에서 한번 크게 무너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무너질 때 시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이만큼의 하락폭을 지금만큼 뽑아내고 밑꼬리 크게 달고 반등이 나와서 4주 연속 하락 그 다음에 반등세가 나타났었죠. 지금도 현재 똑같습니다. 4주 음봉 연속으로 나오고 앞전에 지지받던 자리대에서 똑같이 지지를 받아주고 깨지 않았고 4주 연속 음봉 이후에 밑꼬리 달면서 음봉이죠. 이번 주에 양봉으로 만들어줘도 좋지만 양봉 못 만들고 밑꼬리만 많이 그려줘도 다음 주에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면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 들어서 가장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힘들겠죠. 왜?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8월달 외국인들이 아주 엄청난 대규모 물량을 떨어뜨릴 때 그 물량을 거의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연기금 같은 경우가 물량 가장 많이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투신이나 보험 쪽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연기금은 한 해 동안에 국내 증시로 들어온 자금이 한 8조까지도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적게 들어올 때가 한 5조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기 같은 것도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1월 달이 가장 적게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2월 달, 3월 달, 4월 달 계속해서 조금씩 늘립니다. 그러면 1월 달이 어느 정도 마무리에 되어가는 구간인데 연기금이 현재 샀던 구간 때는 1950 이상에서 가장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연기금이 시장에서 최소한 지금 구간에서는 물량 출회가 없다면 물량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한 축의 메이저가 물량을 더 이상 던진 물량 없대요. 앞전에 많이 쥐고 있었던 사우디라는 일종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그럼 결국 연기금이 시장에서 버팀목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고 나중에 서서히
시장이 돌아갈 때마다 반등의 흐름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클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빠르게 움직인다. 쫓아가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는 빠질 때 사시고 올라갈 때 단기로 본다면 올라갈 때 파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렸어요. 최근 일부 종목이 급등이 나오니까 빨리 복구하려고 한쪽으로 다 그쪽 가버리면은 그 종목이 무너질 때는 더 큰 손실과 그 다음에는 거의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여파를 받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겨우 윗골이 굉장히 크게 단단 말이에요.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었죠.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오늘 두산그룹주들이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때는 우선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막 올라갈 때 이 종목이 또 한 번 크게 튈 거야 라고 들어가시면은 낭패를 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약간은 뭐라고 말씀드리죠?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차분하게 가실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그 변동성에 몸을 맡기려 하지 마시고 변동성이 클 때는 어느 한 군데서 중심을 꽉 잡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변동성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는 나중에 보고, 자, 변동성 차트를 볼게요. 변동성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재 국내도 똑같습니다. 국내 변동성 지수도 이제 코스피 시장은 뒤집어버리면 똑같이 나오는데, 현재 이제 미국에서 앞전에 8월 달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죠. 크게 움직이고 어떻게 했어요? 꺾였다가 반등했다가 쌍봉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정권에 들어왔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시장에서 반등 조금씩 올라와서 다시금 높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차트 그림 어떻게 나오냐? 채널 패턴이죠. 우리나라는 채널 패턴 하단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3단 하락을 맞고 지금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지금 변동성 차트는 채널 패턴의 상단으로 3번을 건드리고 이 자리에 넘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미증시가 급내 떨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저항을 맞고 내려온 그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예요? 이 상단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뭐예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안 또 안정세를 띠겠죠. 변동성이 완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해소될 수 있는 구간에 서서히 진입을 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차트가 뭐였냐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 지분율입니다. 외국인들 지분율인데 현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 지분이 언제적이에요? 2009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왜 2009년도가 더 낮았었냐? 앞전에 금융위기가 있어서 금융위기 때 한 번 크게 무너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외국인들 지분이 어느 정도 유지했냐? 30%대는 유지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 때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금 시장은 또 올라가고 외국인 지분도 늘어나고 이게 반복이었었는데 지금 다시금 어떻게 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30% 초반에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물량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시장이 요즘 깡센클럽이 그러죠. 시장 괜찮습니다. 조만간 돌아갈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제한될 겁니다. 시장은 결국 올라갈 겁니다. 외국인 매도는 소진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차이는 없죠. 왜? 지금 구간은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하루 올랐으니까 야 이제부터는 날아갈 겁니다. 하루 빠졌으니까 이제부터 시장 무너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구간은 여러분이 힘들다 어떤다 하더라도 조금만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견디시면은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깡생인가 봅니다. 이 방송이 깡으로 계속 밀어서 결국 저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은 결국 쌍바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